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30대 남자분께서 본인의 연애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충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키는 181, 몸무게는 89kg, 약간은 살집이 있는 편이고 피부 관리도 하고 있어요. 호감상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총 4번 연애를 했고요. 지금은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하고 있습니다. 국제 연애, 국제 결혼에 대해서 최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약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여사친에게 고백해서 32살에 연애를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귀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연애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연애를 했습니다. 스킨십도 못하게 하고 뽀뽀를 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제가 계속 매달리는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 당시에 페미니즘이 한창 유행하고 있어서 그거 하냐고 물어봤는데 페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페미 개념이 없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계속 지치더라고요. 결국 첫 번째 연애는 상처만 남은 채 끝났습니다. 2018년도에 페미 절정기인 시대에 하필이면 그것도 이제 여사친에게 고백을 해서 32살 여자와 첫 연애를 했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난이도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업과 동시에 이렇게 연애를 했으면 진짜 멘탈 나가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연애는 한참 뒤인 2023년 1월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밝은 성격의 6살 어린 친구였어요. 취미나 취향이 너무 비슷해서 신발도 똑같고 저희 집에 있는 의자랑 그 친구 집에 있는 의자도 똑같았어요.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 방식도 똑같고 극이 외향적인 성향으로 겨울에 스키장도 가고 캠핑도 자주 했던 친구였습니다. 속궁합도 너무 잘 맞아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은데 2달 정도 연애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청혼하고 예식장도 잡았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이었습니다. 빚이 무려 1억 4천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폰지 사기 같이 2천만 원만 투자하면 월 20만 원씩 주는 사업을 하던 친구인데 비용을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눈덩이처럼 빚을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기인 것을 알게 돼서 개인 회생을 하던 중에 저를 만난 거였어요. 경제권을 저에게 주고 자기는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파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친구의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조울증 같았습니다. 그 전에는 땡깡을 부려도 제가 다 받아주다가 저에게 월세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피부샵을 했었는데요. 항상 늦게 출근하거든요. 고객보다 늦게 갈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30분 일찍 출근하고 인스타 광고 열심히 하고 청소도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스드메를 취소, 예식장 취소, 예복 취소를 했습니다. 예약해 둔 거를 여자가 다 취소했다는 거죠. 그거야 위약금을 내기 전이라서 되돌려도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도 전화를 해서 저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말을 함부로 해서 결혼 못 하겠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제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되돌릴 생각이 없이 그대로 차단을 받고 여친의 짐도 집 앞에 내놨어요. 그 후로 4번 연락이 왔었는데요. 다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연애가 끝났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이제 잘 맞는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났다. 그러면요. 높은 확률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이제 반전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분도 두 번째 연애고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2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예식장까지 잡아버린 건데 경험이 없다 보면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100% 나랑 잘 맞는다. 한 번쯤 멈추고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세 번째 연애입니다. 비슷한 업종의 여성분이었는데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데이트할 때 돈을 안 쓰려고 해요. 돈 걱정 없이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는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을 저에게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팍팍 쓰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돈을 안 내겠다 이런 거죠. 약간 쌍년의 향기가 풍겼죠. 2번 연애를 하는 동안 저도 내성이 생겼는지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도 자주 안 한다고 저한테 지랄하길래 제가 난 이것밖에 안 돼.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내 최선이다. 오빠가 미안해. 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연락을 안 하면 본인이 하면 되는데 왜 마냥 기다릴까입니다. 연락 문제, 예민한 분들이 많잖아요. 남자가 연락을 바로바로 한다던가 먼저 해준다던가 이런 거를 이 관계에서 이제 얼마나 집중하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많고 근데 보통은 남자분들이 카톡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편인데 여자분들이 여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남자친구한테 요구하면 이렇게 이제 남자분이 피로감을 느껴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이제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 또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염치 없이 돈을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인성 수준에 있어서 좀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이 돼서 지금의 중국인 유학생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원, 같은 랩실에 있는 친구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럼 20대 후반이네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여자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알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요. 저랑 같이 캠핑을 다니면 먹을 건 다 여자친구가 사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쓰지 않고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어디 놀러 가면 돈은 여자친구가 다 씁니다. 얼마 전에 캠핑 갔다가 전주의 한옥마을을 갔었는데요. 휴게소에서 먹는 핫바, 소떡소떡, 델리 만주도 다 여자친구가 사오고 한옥마을에서 먹었던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랑 커피 빙수도 다 여자친구가 샀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통해서 캠핑을 하게 됐고 운전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래요. 저는 이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주고 저한테 멋있다, 잘생겼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왜 국제연애, 국제결혼을 하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카톡으로 좋다고 뽀뽀라고 연락이 오네요. 너무 자랑하며 팔불출 같아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커플 사진들이랑 카톡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봤는데, 데이트 알콩달콩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국 여자 만나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친을 만나면서 저의 고정관념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 연애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초반이라서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만났던 3명의 한국 여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너무 미안한 이야기이고 저 역시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그 개념이 깨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국제 연애하세요. 80년대, 90년대생 한국 여자들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여자들도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여자들에게서 헬과 같은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중국인 여친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여친분이 대단한 선물을 해줬다, 엄청난 미녀다, 스펙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친구 간에 당연히 주고받는 거를 단지 여자친구가 해줬을 뿐인데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들한테 그동안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뭔가 먼저 챙겨주고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말을 이제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완전히 이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보고 생각나는 게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본 게 남자 아나운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아내분과 왜 결혼 결심을 했냐 물어봤더니 그 남자 아나운서 분이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 아내가 여친일 때 처음으로 어떤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자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제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역시나 아니 저게 그냥 정상적인 건데 도대체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이 80년대, 90년대생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한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거나 기싸움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플러스 경제적인 요구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신 한국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에는 국결로 돌아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자친구분과 알콩달콩 연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